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IMF 잘못 알고 계시네요. 기업이 부채가 엄청 많았습니다. 가계부채는 거의 없었습니다. 재정도 탄탄하고 단지 달러가 없었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IMF 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요. IMF하고 많이 비교하시는데 IMF 때는 기업이 부채가 많았죠.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채가 많았죠. 그때는 약간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한증식이었죠. 무한증식. 약간 스타로 치면 그러니까 무한해처리야. 무한해처리. 예, 뭐 썬큰 같은 거 안 짓고 무조건 해처리만 지었어.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저글링 들어오니까 막을 수가 없어 이게. 스타로 치면 약간 그런 느낌. 예. 약간 배째라는 식으로 많이 지었죠 이게. 예. 기업들 그렇게 많이 했지. 뭐 어떻게 막 자산을 늘리고 이런 것보다 비축해놓고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이제 사채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이제 무조건 확장하고 설비 증가하고 그런 것만 신경 썼어요. 근데 IMF 터지고 나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신 분들 그때 많이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IMF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좀 유행했냐면 그 어음 아십니까? 어음? 예. 그러니까 돈 대신에 어음으로 그랬어. 어음으로.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왜 가게 가면 책상 위에 그 어음종이 있죠. 어음종이하고 도장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대금 같은 거 있잖아요.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 됐고 어음 줄게 어음. 얼마지? 1,500만원. 그래 1,500만원 줬고 내 이름 사인 도장 탁 찍어서 자 가져가. 가져가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돈 있으면 메꿔줄게. 약간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그런 식으로 엄거래가 빈번했는데 문제는 IMF 터지고 나니까 그때 돈을 못 받은 분들이 그 엄이 이제 희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크게 할수록 엄이 많았겠죠, 여러분. 엄 단위가 많았겠지. 근데 지금은 그런 어문화가 없어졌습니다. 어음을 믿기 못하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지금은 사업하시는 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문제가 많아요. 개인이. 뭐 기업도 부채가 있겠지만 오히려 개인이 부채가 더 커요. 훨씬 더 커. 예. 지금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문제잖아. 가계부채가.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업을 걱정하기보다 개인들을 걱정해야 돼. 본인 자신들을.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왜 돈이 없을까요? 돈을 버는데. 돈을 벌어도 빚 갚는데 돈이 다 나가니까 남는 돈이 없어요. 이게. 특히나 아파트 연구 쪽 같은 경우에는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그 아파트 대출금 갚는데 다 써야 돼. 예. 겨우겨우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그러다가 만약에 뭐 집안 가장이 직장을 그만두게 돼버리면 낭패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이제 나가는 돈 때문에 이것저것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 소비를 못해 이게.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약간 연말이긴 맞는데 연말 특유의 그 분위기가 안 나. 약간 사람들이 좀 들떠 있고 약간 좀 훈훈하고 그런 분위기가 안 나. 약간 의신연스럽습니다. 의신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돈은 안 써요. 자, 백화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백화점 가도 안 삽니다. 안 사요. 그리고 명품 매장 안에 사람이 없어요. 명품 매장. 그 손님보다 점원이 더 많아요. 점원 딴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손님 안 오니까. 품 만지고 있어. 그럼 사람도 어디 있냐? 그 지하에 푸드코트 있습니다. 그 지하 가가지고 뭐 빵 먹는다거나 아니면 피자, 돈가스 먹고 있어. 아니 백화점이 음식 장사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서비스 공간이잖아. 메인 공간이 아니잖아. 메인 공간은 뭐예요? 기성품 아니 기성품. 남성복 여성복 명품 매장. 근데 여기 썰렁하다니까. 썰렁해요. 지하에 있어 지하에. 맛집 탐방하려고 백화점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사실 백화점이 아무리 비싸도 음식은 그렇게 안 비싸. 음식은. 네, 음식은 그렇게 안 비싸요.
기성품이 많이 비싼 거지. 옷이나 뭐 신발 같은 것들, 그 명품 같은 게 많이 비싸지. 음식값은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 그래 백화점이 따뜻하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추워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 밖에 나가면 이제 너무 추우니까 백화점에 들어오면 이제 난방 다 틀어져 있잖아요. 그 화장실도 있고. 예, 백화점 난 괜찮은 게 벤치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배 아프면 화장실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 배고프면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밥 한 끼 먹으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 사치를 좀 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인지한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근데 저는 안 좋은 게 뭐냐면, 뭐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개개인들 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지갑 사정이 안 좋아요. 너무 흥청만트 써버렸습니다. 너무. 아니, 난 여러분들 묻고 싶은 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못했습니까? 저는 그 전부터 예측을 했었는데. 그 전부터 좀 아껴 쓰라고. 한국 사람들은 항상 경기가 좋을 때는 그 나사가 빠져 있다가, 왜 경기가 안 좋으면 그때 와가지고 정신 차리려고 합니까? 돈 떨어지고 하면. 아니, 돈이 있을 때 모아놓고 했으면 좀 좋았을 거 아니야.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부채 있는 분들 많이 힘들 테고, 빚 갚는 것도 좀 많이 빡실 겁니다. 뭐 빚 갚는 것도 일자리가 탄탄하고 돈벌이가 돼야 갚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빚을 갚는 분들 또 직장에서 언제까지 버틸지 장담할 수 없고, 예. 거기다가 내년을 기점으로 또 물가는 올라갈 테고. 아무튼 각자 잘 버티시고 살아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상가없이 비싸요. 텅텅 비고 있어요. 그리고 무리해서 집을 산 건지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아요. 맞습니다. 일단 아파트 상가도 장사가 안 됩니다. 가장 장사가 안 돼요, 아파트 상가가. 보통 아파트 가면 아파트 입구 쪽에 그 아파트 복합상가가 꼭 있죠. 한 2층짜리나 한 4층짜리 건물로. 예. 신도시일수록 아파트 상가가 더 한산합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보통 아파트 다 지어지면 이제 분양받고 상가 분양도 받잖아요. 예. 예전 같으면 그 상가 분양받겠다고 막 줄 서 있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럴 때 안 봐. 오히려 새로 지은 아파트가 뭔가 좀 흉물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아파트 깔끔하게 다 지으면 뭐해? 상가가 입점을 안 해. 그래서 뭐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아, 이게. 듬성듬성 있어,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가기 방문 안 해요, 이게. 분명히 사람들이 아파트 거주할 텐데 그 상가 건물로 안 와요. 특히 수도권이 정말 심하죠. 수도권 신도시 보면 아파트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상가도 정말 삐까뻔쩍하게 지어놨어. 지하까지 있습니다. 근데 낮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 이게 무서워. 이게 무섭다니까. 꼭 어떤 거 보냐 하면, 그 영화 중에, 그 영국 영화 중에 28일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8일호. 네. 약간 도시 안에 그 주인공 남자 혼자밖에 없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서워. 낮인데, 밝은데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어떤 데 보니까 그 상가 건물에 있잖아요, 스타벅스 하나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 그 왜 그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신도시 아파트를 그 들어가신 분들 중에 아마 연끌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 대출 갖는 게 생각보다 힘들죠. 많이 힘들죠. 수도권 신도시면 집값 비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비싸거든요. 근데 거래가 잘 안 돼요. 거래가 잘 안 돼. 그분도 난감할 거야. 이 집 사면 막 가격 껑충 오르고, 비싸게 팔고 나오려고 했는데 비싸게 팔고 나오는 건 절대 안 되고, 거기다가 내려가기만 올라가지도 않아, 이게. 거기다가 이제 다달이 이제 나오는 그 아파트 원금 대출금은 참 빡세요. 왜냐하면 연끌하시면 상당수가 30년 그 주담대를 다 갚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감하단 말이야, 이게. 거기다가 이자도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보다 내는 돈도 많아지고, 거기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오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해, 이게. 그래서 뭐 연끌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파트 원금 이자 내고 공과금 내고,
뭐 생활비 쓰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모자랄 거야 아마. 그래서 연결하실 분 중에 어떤 분은요 본업 일하고 또 새벽 일하시면 돼 있어. 본업 가지고 안 되니까. 예, 배달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트 연결해서 안 들어왔으면 굳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상가 공시 많잖아요. 공시 많은데 앞으로 들어오겠냐고. 딱 봐도 장사가 안 되는데. 그리고 무리해서 집을 산 건지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 많죠. 신도시면 상당히 많지. 상당수가 무리해서 집을 샀죠. 집을 샀는데 문제는 무리해서 집을 산 나머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매달 나가는 이 원금이자 갚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 돈을 쓰지도 못해. 거기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쿠팡으로 주문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요즘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상권이 더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파트 상가 비싸거든요. 사람들이 기본 인식이 아파트 상가 비싸게 판다는 게 기본 인식이야. 그걸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아파트 상가 입점하는 그런 이제 상가 보면 있잖아요. 자영업 보면 싼 음식이 없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아파트 그 보증금이랑 임대료 비싸거든요. 비싸다 보니까 애초에 싼 메뉴 팔아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아 이게.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민 대상으로 장사해야 되는데 주소님이 아파트 입주민인데 싼 거 팔아가지고 이게 단가 맞겠냐고요. 안 맞으니까 보통 프랜차이즈는 가격대가 나가는 것들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거의 사정이 안 좋아요. 돈 쓸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상가까지 내려가서 뭐 사먹는 거라기보다는 되도록이면 그냥 쿠팡으로 주문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가게 되죠. 안 가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 상가 이제 분양받으신 분도 힘들 테고 아파트 연끌하시는 분도 힘들 겁니다. 예. 부디 잘 넘기십시오.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정말 빡세지긴 할 겁니다. 지금 연끌하신 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